자, 아내가 외출했다가 우리 집에 딱 왔는데 그때부터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지난해 1월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30대 아내가 잠깐 외출을 했고요. 집에 돌아왔을 때 오후 5시 20분쯤이었습니다. 이때 남편은 이미 돌아와서 집 안에 먼저 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아내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정말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장롱문이 벌컥 열렸기 때문인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거기서 왜 나와라고 저희가 일단 잡아봤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야, 이거 진짜 이 심장에 멎었을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여성이 지난 1월 오후 5시 20분쯤에 본인 집에 들어서 안방에 들어갔는데 지금 사파에 나오는 것처럼 장롱에서 갑자기 어떤 낯선 여자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봤더니 보니까 유부남집 거실에 일단 저 남편하고 함께 있었고 갑자기 아내가 귀가하는 인기척이 들리니까 일단 숨어야 된다. 그러다가 선택을 한 게 바로 저 안방의 장롱 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장롱에서 나오다가 아내하고 눈이 딱 마주치게 된 거죠. 딱 눈이 마주치면 눈이 확 돌아갈 것 같은데요. 네, 이 아내는 정말 거의 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고 화가 나고 눈이 진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아내는 당연히 그 여성이 장롱에서 나오는 걸 보고 뭘 생각했을까요? 아, 이건 남편과 불륜 관계구나를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 여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목하고 어깨를 치면서 막 못 나가게 했습니다. 뭐 아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둘이 뭔가 뭐 숨기는 게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여성은 그렇지 않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보통 박 변호사님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불륜 행각을 벌이다가 딱 누가 오니까 에어컨 실외기에 이렇게 딱 피하려고 매달렸다가 떨어져서 뭐 다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상황도 있었는데. 있는데 여기는 실외기는 아니고 장롱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거 장롱에서 그냥 편하게 가시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막았다고 하고요. 막는 과정에서 서로 밀쳤는데 이 여성도 가만히 있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여성도 주먹으로 어깨하고 목을 치고 또 그리고 지금 몸을 한 차례 밀기도 하고 손에 자기가 책을 쥐고 있었는데 책으로 휘둘려서 결국은 아내 왼손에 멍을 들게 하는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자, 박 교수님, 이거는 충분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판결문을 봐도 그렇고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이게 진짜 불륜 관계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당당하면 뭐하러 숨어요? 당당하면 뭐하러 숨고 또 중요한 건 이 집은 이 아내의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스위트홈. 근데 거기에 이 남편이 허락도 없이 어떤 여성을 불러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아내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인간이 뭔가 숨을 때는 그 심리가 뭔가 숨기고 싶을 때 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당당하면 또 예를 들어서 왜 왔다, 여기 무슨 일로 왔다 설명을 할 텐데 설명할 게 없고 네, 장롱에 숨었어요. 무슨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남편과 불륜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을 집에서 마주친 것도 정말 천불이 나는데 그 여성에게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아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네, 당연히 여성을 고소했고요. 이 여성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까지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 여성은 나는 폭행해서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 완전히 부인을 합니다. 아내는 맞았다. 저 장롱 속 여성은 때리지 않았다. 네. 엇갈리는데. 네. 자, 제일 중요한 거 남편은 네. 어, 남편이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아내 편. 네. 그러니까 아내 편을 들었다기보다 그날 상황을 묘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폭행이 안 되려면 아무 저촉도 없었어요. 폭행이 안 되는데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저 여자 못 나가게 하니까 그 여자가 뭐 어깨에 밀치고 주먹으로 두세 번 때리고 또 손에 쥔 책도 휘두르는 걸 내가 봤다. 그럼 아내가 주장한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아니 근데 저는 저 내용 중에 네. 봤다. 네. 보고 있으면 어떻게 자기가 말려야지.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저희가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 지금 저희가 뭐 불륜이었네 아니었네 제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남편 입장에서는 저기서 지금 머리 감싸고 있는 거 나오네요. 저렇게 아내와 그 장롱에서 나온 여인 간의 몸싸움을 지켜보고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법의 심판을 받긴 받았는데 이 형이 사실은 좀 독특합니다.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 폭행, 상해 이 정도 이제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여성이 초범이고 상해 정도가 매우 적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범행을 저지를 때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고려해서 벌금 3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 이 참작할 만한 사정이 뭐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뭐가 있는지 오히려 잘 모르겠어요, 진짜요? 솔직히. 근데 사실 예전 같으면 이제 판례가 바뀌기 전에 이게 만약에 불륜이라는 전제에는 주거 침입도 됩니다. 맞아요. 원래는. 주거 침입.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남편이 문을 열어줬으니까 들어왔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아내도 주거권자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빠지니까 지금 이 폭행 상황만 놓고 보면 사실 30만 원 선고된 게 그 이상한 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간통죄도 사라지고 주거 침입죄도 안 되고 그럼 이게 이제 아마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여자가 불륜이라는 전제하에 만약에 이게 과연 합당한 판결이냐 그러면 아마 그렇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위자료를 상향을 하든 뭔가 변화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 황당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